새벽 4시 교회 기도실. 20년 차 모범 집사 현정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속삭였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죄인가요? 기도실은 적막했다. 유리창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들어오고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아니,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고백은 신에게 향했지만 사실은 오랜 침묵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던진 절규였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정돈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교회에서 그들은 모범 집사 부부로 통했다. 현정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소리만큼이나 맑은 목소리로 성가대를 이끌었고, 진수는 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교인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듬직한 가장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웃음에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신앙과 사랑의 결실을 보았다. 집사님 댁은 참 화목하시죠? 현정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진실이 아닌 체면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방패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방패는 무거운 짐이 되어 내려앉았다. 20년의 세월은 그들의 거실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나누어 놓았다. 함께 살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공고한 평화.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의 결과였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현정이 정갈하게 차려낸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현정은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집었고, 진수는 그보다 더 낮은 각도로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다. 현정은 진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명 회사 단체 채팅방이나 주말 골프 약속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현정은 오늘 낮 교회 봉사 중 겪었던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려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 박 집사님이. 하지만 진수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나이스 샷이라는 골프 앱 알림 소리가 울렸다. 진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습관적으로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화면 속 숫자에 몰두했다. 현정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도 그럴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진수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그림자에게만 그래라고 답해왔다는 것을. 밤이 되었다. 퀸 사이즈 침대는 그들에게 너무나 넓었다. 현정은 익숙하게 창문 쪽으로 돌아 누웠고 진수는 방문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들의 몸 사이에는 폭신한 이불이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거리가 놓여 있었다. 현정은 진수의 등만 바라보았다. 그 넓은 등은 한때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든든한 요새였지만 이제는 현정 자신을 가로막는 냉랭한 벽처럼 느껴졌다. 진수는 잠이 들기 전까지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아마도 경제 뉴스나 골프 레슨 유튜브일 것이다. 현정은 문득 궁금해졌다. 진수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누운 채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속삭인 것이 언제였던가. 사랑해가 아니어도 좋다.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되어 희미해진 기억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만 남아 현정을 짓누르고 있었다. 현정은 눈을 감고 기도했다. 아니, 정확히는 하소연했다. 주님, 제가 이러려고 결혼했나요? 제가 이렇게 외로우려고 20년을 참고 살았나요? 그녀의 기도는 신앙심이라기보다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비밀에 가까웠다. 진수가 코를 골기 시작하자 현정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진수의 삶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영역이 함께 사는 가구보다도 작아진 것 같다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했다. 현정과 진수의 언어는 이미 교회어와 회사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교회에서 현정은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따뜻하게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증했다. 이 모든 언어는 진실했고, 그녀는 실제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헌신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진수에게 말할 때 그녀의 언어는 갑자기 무력해졌다. 진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는 능숙하게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거래처와 유창하게 협상했지만 현정에게는 오직 피곤하다. 됐어.
알아서 해라는 세 가지 단어만이 허락된 듯했다. 그의 주말은 교회 봉사가 아닌 골프 약속과 업무 관련 모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는 기꺼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필드로 나갔지만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5분의 시간을 내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어느 주말, 현정은 진수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단둘이 영화라도 볼까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요. 진수는 안경을 벗으며 이마를 문질렀다. 영화?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주말에 중요한 계약건이 걸린 사람들과 골프 약속이 있어. 당신도 교회 일에 집중해. 당신이 성가대 잘 이끌어줘야 우리 부부 체면이 살지. 이 단어가 현정의 가슴에 깊은 모처럼 박혔다. 진수에게 부부의 관계란 자신들의 진심이 아닌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이 전부였다. 현정은 침묵했다. 더 이상 설득하거나 요구할 에너지가 없었다. 그녀는 대신 교회 봉사로 도피했다. 봉사에 몰두하는 동안만은 자신의 외로움과 비참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집 안에서의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메워주는 진통제 역할을 해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속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현정은 더 이상 진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 기대가 사라지자 사랑의 감정 역시 동거인으로서의 의무로 변질되었다. 현정은 진수가 늦는 날이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고 혼자 좋아하는 찬송가를 들으며 울 수 있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 그녀는 이따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50대의 얼굴에는 늘 미소와 근심이 공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중 근심을 밖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신앙과 체면이라는 두 가지 강령 아래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교회에서 누군가 현정에게 다가와 말했다. 집사님, 요즘 얼굴에 광채가 나세요. 믿음 안에서 평안하신가 봐요. 현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했지만 남편 옆에서는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 현정은 이 미묘한 간극을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이 간극이야말로 그들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였다. 그날 밤, 현정은 잠들기 전 무심코 진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얼굴. 지금은 그저 피곤과 무심함으로 뒤덮인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균열.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현정의 마음을 시리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기초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곧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만큼 그들의 신뢰는 깊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현정은 알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깊은 밤, 홀로 깨어 이불 속에서 비명 없는 절망을 삼킬 뿐이었다. 이 모든 고통과 침묵은 곧 폭풍이 되어 그들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현정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짙은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길. 그 고요한 시간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그러나 예전처럼 기쁨이나 충만함이 아닌 가슴을 찌르는 서러움이 그녀의 기도를 지배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녀의 기도는 간구가 아닌 처절한 질문이었다. 모범적인 아내로, 헌신적인 집사로 그녀는 평생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다. 그녀의 삶은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교과서였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마음이 찢어지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녀의 눈물은 진수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녀 내면의 균열을 채우는 소금물이었다. 그녀는 교회에서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로 비춰졌지만 사실 그 눈물은 주님, 제발 저를 이 외로움에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다. 신앙이 주는 위안이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인정과 사랑을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새벽의 감동은 해가 뜨는 순간 다시 차가운 현실에 의해 얼어붙었다. 해가 뜨고 집으로 돌아오면 현정은 다시 아내라는 역할로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가 소리를 반기는 것은 따뜻한 인사 대신 진수가 방문을 닫는 둔탁한 소리였다. 진수는 이제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삶은 더욱 바빠졌고 현정은 그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으로 칭송해야 했다. 진수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승진에 대한 압박을 피곤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겼다. 여보, 오늘 아침에 속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약 좀 챙겨 먹었어요? 응. 그래. 현정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진수는 방문을 닫기 직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만 던졌다. 그네 글자는 현정에게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냉정한 통보처럼 들렸다. 현정은 그 짧은 대답 속에서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철저한 무관심을 읽어냈다. 진수는 그녀의 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현정이 자신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진수는 사회적 체면, 즉 능력 있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가면을 벗는 집 안에서는 현정에게 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가장 큰 상처는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현정의 생일, 결혼 후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날이었다. 현정은 내심 기대를 했지만 진수는 그날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밤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오늘 내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아, 혹시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라도 있었어? 미리 말했어야지. 현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일상의 중요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이다. 진수는 자신의 승진 파티나 중요한 거래처의 기념일은 절대 잊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사회적 체면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생일은 집안의 일에 불과했다. 현정은 그의 무심함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현정은 침대에 누워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음대에 진학하여 성가대 지휘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 포기했다. 진수는 그때 말했다. 당신의 희생이 우리 가정을 지탱할 거야. 현정은 그 약속을 믿고 20년을 헌신했다. 이제 그녀는 의문이 들었다. 그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그녀의 헌신은 결국 이토록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진수의 체면을 위한 배경으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뼈아픈 후회가 밀려왔다. 현정은 여전히 교회에서는 빛났다. 주일 예배 후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봉사와 헌신에 대해 칭찬했다. 그녀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잠시나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웃었고 진수와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며 모범 부부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하지만 그 가면은 집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갔다. 진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현정은 넓은 거실의 소파에 홀로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봉사 외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시간은 진수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고 진수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운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쌓인 침묵과 무관심에 대한 절규였다. 매일 밤, 이 질문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외로움은 이제 부부 관계의 문제가 아닌 존재론적인 고독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현정은 깨달았다. 남편 진수가 그녀의 삶에 함께 존재하지만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진수의 모습은 점점 더 남편이 아닌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낯선 타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깊어지는 상처는 곧 현정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파국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현정은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유일한 평온이었다. 그때 왼쪽 가슴 깊은 곳에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다.
통증은 삽시간에 어깨와 등으로 번졌다. 현정은 유리컵 잡은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현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땀이 흘렀다. 진수는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놀랐다기보다는 자신의 아침 일과가 방해받은 듯한 짜증이 먼저 얼굴에 떠올랐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현정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의 검사가 끝나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 차분히 말하였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신체적인 이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현정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20년간 억눌러온 외로움과 고통이 결국 자신의 심장을 공격한 것이다. 그녀의 몸이 그녀 대신 절규하고 있었다. 진수는 병원에 왔다. 그러나 그는 보호자라기보다 업무상 잠시 들른 방문객 같았다. 그는 현정의 손을 잡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진수 무심하게 말하였다. 협심증이라니 큰일 날 뻔했어. 의사 말대로 해. 과로하지 말고 교회 봉사도 당분간은 쉬어. 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의 건강보다 체면에 문제 생길까봐 더 염려하는 듯했다. 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수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한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혼자 있어도 괜찮지?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회사 일이 아내보다 우선이었다. 진수는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 불러. 라는 말을 남기고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듯 병실을 떠났다. 남겨진 현정은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지를 깨달았다. 퇴원 후 현정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봉사와 집안일을 중단했다. 그녀에게 봉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였다. 이제 그마저 사라지자 그녀의 하루는 고요한 공허로 채워졌다. 진수가 출근하고 난 후 현정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정돈된 집, 그러나 온기 없는 공간. 그녀는 속삭이듯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더 이상 진수의 아내도 모범 집사도 아니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 그때 교회 동료 박 집사님이 찾아왔다. 집사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희 기도팀에서 특별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집사님, 큰 병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인가 봐요. 현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벽하게 훈련된 가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교회에 드러내는 것이 모범 집사 부부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팠지만 침묵했다. 그녀의 심장이 아파 쓰러졌지만 진짜 고통의 근원은 사랑 없는 관계와 체면이라는 족쇄였다. 밤이 되었다. 진수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현정은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불 속은 그녀가 유일하게 체면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눈물은 뜨거웠고 심장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 문장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단어들이 그녀의 영혼을 강타했다. 차라리 모든 걸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신앙도 체면도 이제 아무 힘이 되지 못함을 느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다시 욱신거렸다. 모범 부부라는 껍데기 뒤에서 그녀는 생존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말할 용기였다. 현정의 생명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에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본능을 느꼈다. 그녀의 절망은 곧 변화의 시작이 될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허덕이던 현정에게 구원은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왔다. 교회 사람이 아닌 오랜 친구 수진이었다. 수진은 대학 시절 성가대 동기이자
현정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였다. 수지는 점심 식사에 현정을 초대했다. 현정은 습관처럼 미소를 지으며 교회 이야기, 봉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어둠을 놓치지 않았다. 수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정아,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예전 같지 않아. 현정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평안한 집사의 벽이 흔들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현정은 억지 미소를 짓는다.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하지만 수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정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현정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날, 현정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꺼내놓았다.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 진수의 무관심,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짓누르던 외로움의 질문까지. 현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을 뱉을수록 가슴 깊은 곳에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수지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수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정아, 나도 그랬어. 힘든 시기엔 상담받았어. 체면 때문에 참다가 나만 무너졌거든. 넌 병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가 먼저 살아야 해. 상담이라는 단어는 현정에게 패배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교회와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다.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지? 모범 부부 이미지는? 체면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다. 수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상담은 죄가 아니야. 치유야. 정아, 내가 진짜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 자신부터 살려야 해. 더는 내 자신을 희생하지 마. 며칠 밤을 고민했다. 진수가 없는 집 안은 적막했고 심장 통증은 여전히 이어졌다. 체면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버리고 살 것인가? 현정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이 체면보다 강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연락해 상담사를 소개받았다. 목회 상담사와 전문 상담사, 두 사람 모두를 만나기로 했다. 며칠 후 현정은 상담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성역을 침범한 죄인 같았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현정은 울음과 침묵이 섞인 목소리로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진수의 무관심, 외로움, 체면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까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정은 망설이며 말한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된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가요? 상담사는 잠시 미소를 짓고 현정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한다. 집사님의 고통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숨길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에 현정의 가슴속 오래된 돌덩이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외로움은 투정도, 신앙의 부족함도 아닌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동안 내가 더 참았어야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며 자신을 가해자처럼 몰아세웠다. 하지만 상담사는 덧붙였다.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한다. 체면 때문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집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었다. 현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정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온 족쇄를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남편의 체면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숨기지 않겠다. 그 결심은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이자 20년간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여는 행위였다. 그날 밤, 진수는 여느 때처럼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현정은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현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다음 상담 일정을 달력에 입력했다. 그녀는 체면이라는 거짓 껍데기를 깨고 드디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는 곧 남편과 공동체의 거센 역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현정의 반격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정의 첫 번째 반격은 그녀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가장 혹독한 역풍을 불러왔다. 상담을 시작했다는 소문은 마치 교회 안의 찬송가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직해지기로 한 현정의 용기는 그들의 공고한 체면의 벽에 금을 내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어느 주일 현정은 여느 때처럼 성가대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군거리던 집사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존경이나 친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을 엿보는 듯한 호기심과 문제아를 경계하는 듯한 냉기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현정은 차를 내밀었지만 평소 같으면 너도 나도 받아가던 집사들은 왠지 모르게 망설였다. 그들의 침묵은 현정의 귀에 집사님 댁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봐요. 라는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들렸다. 현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모범 집사 부부라는 타이틀은 그들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 환상을 깨뜨리는 행위는 개인의 치유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외부의 압력은 집 안의 화산을 터뜨렸다. 진수는 퇴근하자마자 현정에게 맹렬하게 화를 냈다. 그의 분노는 아내의 건강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교회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 박 집사님 와이프가 나한테 진수 집사님 댁에 혹시라며 걱정하는 척 물어보더라. 우리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진수에게 현정의 상담은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숨겨야 할 치부이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었다. 그는 현정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오직 교회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라는 문장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현정은 그의 분노 속에서 자신이 진수에게 아내가 아니라 체면을 지키는 도구였음을 재확인했다. 현정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여보, 당신 눈에는 지금 내 심장 통증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가요? 나는 죽을 만큼 외로워서 상담하는 거예요. 진수 단호하게 말한다. 나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당신이 집에서 조용히 내조만 잘하면 될 일을 왜 일을 만들어서 모두를 힘들게 해? 나레이션. 현정은 그 순간 상담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의 용기가 다시 체면의 족쇄에 붙들려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정의 마음이 가장 약해진 주일이었다. 그녀는 교회에 가기조차 싫었지만 습관과 체면 때문에 나섰다.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조차 현정은 온몸으로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그날의 주제는 껍데기뿐인 신앙이었다. 목사 강단에서 단호하게 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는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진실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순간 현정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목사님의 그 말은 마치 하늘에서 자신에게만 내려온 메시지 같았다.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그 말은 그녀가 상담을 통해 깨달았던 진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현정은 눈을 들어 옆자리에 앉은 진수를 보았다. 진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맞아, 성도들은 진심을 보여야지. 하지만 그가 끄덕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진심에 대한 요구일 뿐, 자신의 내면을 향한 성찰은 아니었다. 그 역설적인 모습에 현정은 다시 한번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신앙적 체면은 목사님의 일침으로 무너졌지만 진수는 여전히 그 체면 안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현정은 조심스럽게 진수에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정 조심스럽게 말한다. 여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좀 정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진수 신문을 펼치며 싸늘하게 당신 혼자 상담받고 싶으면 받아.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진수는 덧붙이며 말한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할 일 잘하고 있어. 문제는
당신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진수의 이 냉정한 선언은 현정에게 또 다른 절망이었지만 동시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되었다. 진수는 그녀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현정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부부 회복 이전에 현정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진수의 완고한 거부는 현정에게 더 이상 타인의 체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음을 허락했다. 현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다음 상담 일정을 재차 확인했다. 외로움과 신앙과 체면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지만 마침내 현정은 자신의 진심편에 서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제 그녀는 진수와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할 것이다. 그녀의 반격은 나 홀로의 전쟁이 되었다. 현정의 결심은 곧 그들의 20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폭발적인 고백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정의 반격은 결국 진수의 무관심이라는 마지막 선을 넘으면서 폭발했다. 현정은 심장협심증 진단 후 첫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수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단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진수는 달랐다. 아내의 병원 예약 날짜가 마침 교회 창립 기념 행사와 겹친 것이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진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해. 혼자 다녀와. 진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현정은 그 문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교회 행사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침묵했다.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20년간 쌓아온 분노와 외로움이 핵융합처럼 폭발했다. 그녀는 병원에 혼자 다녀왔다. 진수는 오후 늦게 돌아왔고 행사 이야기와 교회 사람들의 칭찬에 들떠 있었다. 저녁, 식탁, 현정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우리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현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수가 편히 앉아 있는 소파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현정은 격하게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 옆에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데 당신 눈에는 보이지도 않죠. 진수는 처음엔 당황했다. 그는 또다시 투정이라 생각했다. 갑자기 왜 이래? 피곤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불꽃이었다. 당신은 교회에서 훌륭한 집사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나는 어때요? 난 당신 옆에서 20년 넘게 외로웠어요. 당신과 함께 있어도 혼자였어요. 그녀의 절규는 거실을 울렸다. 현정은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을 쏟아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희생, 심장 통증을 겪으면서도 받은 무관심, 그리고 오늘 아침 병원 동행마저 거부당한 비참함까지. 그녀의 모든 말은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현정의 절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진수는 늘 그랬듯 화를 내며 막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현정의 눈빛엔 진짜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이대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존의 절규였다. 진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고통이 단순한 투정이 아님을, 자신이 그녀를 병들게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현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현정은 단호히 말했다. 나는 당신의 체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 순간 진수의 단단했던 얼굴에 균열이 일었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과 비참함이 들어찼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수십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진수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계속해서 내뱉었다. 진수는 울먹이며 말한다. 집에선 당신이 너무 완벽했어. 새벽 기도, 봉사 늘 모범이었지. 나는 회사에서 깨지고 들어오면 당신 앞에서 더 초라했어. 그래서 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어. 서재 문 닫고 혼자 있으면 편했거든.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았어. 현정은 충격을 받았다. 진수가 능력 있는 가장이라는 체면 뒤에 무시당한 남자의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니. 그의 교회 열심이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라 인정 욕구와 열등감의 산물이었음을 깨달았다. 현정의 외로움이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진수의 무관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는 방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모범 부부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체면의 갑옷을 벗었다. 그 안에는 외롭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현정은 남편이 자신만큼이나 외로운 사람이었음을 깨달았고, 진수는 아내의 외로움이 자신의 방어적 태도 때문이었음을 인정했다. 당신도 외로웠군요.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그래. 나도 무너지고 있었어.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이 남았다. 진수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20년 만에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존재했다. 그날 밤의 결전은 파국이 아닌 반전이었다. 현정의 용기가 진수의 갑옷을 깨뜨렸고 그 깨진 틈으로 두 사람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체면이 아닌 상처 입은 진심이었다. 이 진심이야말로 화해와 치유를 향한 유일한 시작점이 될 터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진수와 현정은 처음으로 함께 상담실 문을 열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고 의자에 앉은 순간에도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상담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 낯섦 속에서 오히려 정직함이 허락된 듯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한다. 오늘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 그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진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그 대신 현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현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남편이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제 하루가 결정됐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현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0년에 억눌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수는 손등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고백을 내뱉었다. 진수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한다. 나도 사실 두려웠어. 회사에서는 매일 후배들한테 밀리고 상사 눈치 보며 버티는 게 전부였어. 그런데 집에 오면 당신이 너무 단단했어. 기도하고 봉사하고 늘 완벽했. 내가 그 옆에서 작아지는 게 싫었어. 그의 말은 변명 같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아내의 신앙심이 부담스러웠고 그 완벽함 속에서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진수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필요했어. 거기서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 그게 나한테는 숨 쉬는 일 같았어. 현정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인정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단지 대상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그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다. 결국 둘 다 사랑보다 인정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다.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한다. 두 분 모두 외로웠네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현정은 진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진수 역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이 오랜만에 맞닿았다. 그 순간 현정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현정은 조용히 말한다. 나 이제 괜찮아.
당신도 나처럼 힘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진수 작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았지. 서로의 손끝이 닿았다. 그 단순한 접촉이 그동안의 오해와 분노보다 더 깊은 대화를 대신했다. 그날의 상담은 긴 침묵으로 끝났지만 그 침묵 속에는 처음으로 이해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정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에 그 낯선 여자, 무기력하고 초라했던 표정은 없었다. 대신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도 같이 갈까? 현정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같이 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상담은 그들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날 밤, 현정은 일기를 썼다. 진실은 때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거짓보다 훨씬 따뜻하다. 나는 오늘 그걸 알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의무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현정과 진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받고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난 갈등 이후 현정과 진수는 다시 시작하는 연인처럼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상담실에서 배운 새로운 언어를 일상에 적용하려 했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그들은 나란히 상담실에 앉아 20년 동안 굳어진 침묵의 습관을 깨뜨렸다. 변화는 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퇴근 후 그는 피곤하다는 말을 줄이는 대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먼저 현정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부하 직원이 내 앞에서 실수를 했는데 나도 예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던 기억이 나서 화를 내지 못했어. 그의 말은 더 이상 능력 있는 가장의 자랑이 아닌 약점을 가진 보통의 인간의 고백이었다. 현정 역시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는 대신 솔직함을 선택했다. 진수가 무심결에 던진 말이 상처가 되었을 때 그녀는 과거처럼 혼자 울거나 곰게 두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고 싶어. 현정의 솔직한 표현에 진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불편했지만 20년 만에 살아있는 대화가 되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했다. 때로는 여전히 진수가 서재문을 닫고 싶어 했고 현정은 다시 외로움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멈춤과 후퇴 대신 다시 시도라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그들은 넘어질 때마다 상담실이라는 안전망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이었다. 두 사람은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교회 봉사를 과감하게 줄였다. 특히 진수는 주말에 중요한 골프 약속을 몇 번 취소하고 현정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이제 그들의 체면은 관계의 회복 앞에 무릎 꿇었다. 그들은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은 처음이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란히 걷는 그들의 발소리가 비로소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부부 기도 시간을 가졌다. 과거의 기도가 개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형식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기도는 서로를 향한 고백부터 시작되었다. 진수는 기도한다. 하나님, 저희는 어제도 서로에게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과거에 완벽한 척했던 모든 시간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들의 회복은 드라마틱하거나 완벽하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는 깊었기에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지금이 모범 부부라는 가면 뒤에서 외로웠던 과거보다 더 진실되고 소중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부부가 아닌 성장하는 부부가 되었다. 몇 달 후 교회에서는 고난을 넘어 회복을 경험한 성도 간증의 밤이 열렸다. 현정은 용기를 내어 간증자로 나섰다.
진수는 객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현정은 강단에 서서 떨지 않았다. 그녀는 환한 미소 대신 진솔함이 담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희 현정과 진수는 모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현정은 자신의 심장 통증, 외로움, 그리고 체면 뒤에 숨어 서로를 외면했던 지난 세월의 위선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진수가 받았던 무능한 남편이라는 압박감과 그로 인해 그 역시 외로웠다는 사실까지도 고백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희는 체면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서로의 영혼을 외면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실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마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현정의 간증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예배당 전체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는 모범 부부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솔직함과 용기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 취약한 진실에서 더 큰 위로를 얻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냉랭하지 않았다.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시간이 흘렀다. 현정과 진수는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했고 때로는 서툰 기도를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 아래의 균열이 아닌 치유와 노력의 흔적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완벽을 버리고 진실을 택함으로써 비로소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 현정과 진수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따뜻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비친다. 그리고 어둠 속에 두 줄의 자막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당신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은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